XSFM입니다. PODERA 어둡고 칙칙한 얼굴과의 이별을 원해? 고응유자를 발효한 독자 원료 유자 바이오엠. 피부속 멜라닌 케어까지 밝고 산뜻하게. 단 하나의 해답. 앤서 19 유자 바이오엠 앰플 세럼. 제가 이렇게 에디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 읽으면서 그냥 좋으니까 다 골랐지. 네. 오늘 하루가 오랜만에 이렇게 대장데이가 되는 날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심지어 서울의 숙박업자 정승호 씨 같은 우리가 자주 보던 이웃도 네. 오늘은 대장 사연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박업자 정승호입니다. 네. 오늘 보내는 사연은 원초적이고 더러워서 익명을 요청해야 하나 하다가 어차피 모든 인류가 함께 겪는 생리현상인데 뭐가 부끄러울 소냐 하며 그냥 보냅니다. 얼마 전 가게에서 일을 마치고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가 주스 코너에서 땡일러 푸른의 깊은 물이라는 상품을 발견했습니다. 땡일러 푸른이라는 게 이제 브랜드인 거죠? 그렇죠. 그 푸른은 이제 그건 거죠? 자두의 푸른. 그쵸? 푸른일 거예요, 아마. 그 자두보다 네. 더 큰 거, 그쵸? 깊은 물이래요? 상품 이름이. 아씨, 의심장합니다. 공포영화 제목 같죠? 이쯤 되면. 한때 매화를 원활히 보지 못하던 시절. 네.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왕에게 그렇죠. 매화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기서 그거 한 하죠. 거죠? 네. 조선시대인 거죠? 네. 조선시대의 그 궁궐 단어들은 다 다르니까, 무언가를 칭하는 명사가. 푸른 주스를 섭취했던 경험이 있기에 익숙하기도 했고, 편의점에서 처음 보는 제품들은 호기심에 먹어보곤 했기에 사보기로 했습니다. 네. 가격이 다른 주스 상품들에 비해 높긴 했지만 2+1이라 총 3병을 사서 가게 청소를 도와주시는 여사님께도 주스를 드시라고 한 병을 드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병을 까먹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 저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 주스가 그냥 푸른 주스가 아닌 깊은 물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달고 있었는지를. 딥 워터. 네. 딥 워터인데. 네. 그러게요. 깊은 물이라는 그 단어를, 네. 음료의 이름으로서 승인이 났다라는 것은 네.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뭔가가. 이건 영화 링의 수출용 제목으로 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빠지지 않는. 네. 하지만 음료수의 이름입니다. 가게가 있는 반포동에서 차를 운전해서 저희 집에 있는 신설동까지 가는 길. 네. 가깝진 않아요. 그러네요. 좀 돌아가기는. 막히면. 네. 막히는 길을 두루두루 가야겠네요. 그렇죠. 네. 대략 4분의 5 정도 지점인 두땡타워 근처에서. 동대문 쪽. 동대문구 한복판이죠. 네. 불현듯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네. 그 신호는 매우 갑작스러웠고 매우 맹렬하였으며 매우 난폭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소주제는 이제 그 대장의 성깔이죠, 성깔. 근데 성깔인데 깊은 물이라고 하니까 야. 그럴 것 같은 거죠. 그냥 야, 큰일 났다, 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부터 심연네. 야, 차 세워, 우와. 너 큰일 났어. 장내에 깊은 곳에서. 네, 내가 막을 수 있는 한계를 한참 넘어섰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장이. 네. 5분 정도만 가면 집에 도착 예정이었기에 일단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5분? 네. 보통의 신호라면 인고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 잠시 평온이 찾아올 테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보통 여기서 경험이 다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죠. 공감할 수도 없는 어떤 네.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것은 달랐습니다. 신호는 점점 맹렬해졌고 바로 지금 당장 1볼짜리를 찾지 못한다면 너는 큰 봉변을 당할 것이야. 라는 최후 통첩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깊은 물 쪽에서 나오는 걸로 에코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바로 지금. 정말 동굴 속 깊은 물에서 나오는 소리로. 에디터가 광속으로 이 깊은 물에 뭘 보내주나요? 네. 패키징을. 맞아요. 저 궁금했는데, 지금. 딥 워터. 영어로 써있습니까? 옆에 강조하듯이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맛있게 빠르다. 이것을 드시면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으나 이는 자연적인 현상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뒤에. 그 영양 정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 현상이 생겼는데 안심하는 새끼가 인류 중에 몇이나 있느냐? 자,
가로 열고 네가 화장실 안에 앉아 있다면 그렇잖아요. 이거잖아. 그 전제가 중요하잖아요. 그거 없이는 아무도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면 네가 기저귀를 차고 있다면 그렇죠. 안심 속옷을 그렇죠. 입고 있다면. 안심 속옷이 아닌 이상은 아니면 이제 너의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면 뭐 그렇죠. 이런 식 볼장 네. 다 봤다면 뭐 똥을 싸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싫어하는 사람의 대문 앞이라면 등등등. 다양한 것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으나 자연적인 이거 무슨 뭐 아이한테 하는 거 괜찮아 사람 똥 싸는 거야라는 수준의 네. 하나만한 너무 좋네요. 생각할수록 진짜 웃긴다. 꾸룩꾸룩 소리가 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으나 야, 안심하네. 손이 닿는 곳에 이런 지옥이 존재했다니. 우리 일상 속에. 더 확인해 보시죠. 그 네. 자연적인 현상이 어디까지 가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미 고지한 대로잖아요. 사실은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정승호 씨는 이 업체에서 고지한 대로 그냥 흘러가고 있을 뿐인데 안심했었어야 되는 거죠. 고통을 네. 참기 위해 다리를 뒤틀어가며 아랫배에 가는 자극을 최소화하려 했고 안절부절 못하는 하반신 덕에 운전석에서 브레이크와 엑셀에 발을 올려놓는 것조차 힘겨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장이 하는 말이죠. 네.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크루즈 모드 없니? 이러면서 어떻게 안 되겠어 크루즈 모드. 정말 최신차가 아니면 네. 그 도로주행 그 시내주행에서 크루즈는 안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더 힘들죠. 신경 쓰느라. 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저는 두뇌를 풀가동했습니다. 지금부터 집까지 운전하는 시간 5분, 주차하는 시간 3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시간 2분. 나는 지금 상태에서 10분을 버틸 수 있을까? 아, 힘들죠. 지금 느낌상 10분은 힘듭니다. 답은 노였습니다. 네. 10분은 너무 큰 리스크였죠.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화장실은 어디인가? 다음 사거리를 지나면 대형마트가 있으니 길가에 긴급 정차를 해놓고 들어가야겠다. 네. 빠르게 행동계획을 세우고 사거리에서 직진하려는 그때 하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신호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 없었던 저는 바로 옆 평화시장 골목으로 우회전을 했고 우회전을 갈겼고 이해가 됩니다. 갈길 수 있어요 우회전. 이제부터는 언어가 본인의 언어가 아니라 장의 언어가 나오고 있죠. 갈겨 우회전 오른쪽으로 갈기라고. 아니면 내가 갈길 것이야. 일단 깜빡이를 켜고 주차한 뒤 부디 차 빼달라는 전화가 오지 않기를 빌면서 건물 입구를 찾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평화시장 입구 골목에서는 주차하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택배 차량을 제외하고는 왜 셔터 내려간 입구가 그리도 많은지 맞아요. 점점 하얘져가는 정신을 부여잡으며 간신히 입구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이론이 있죠. 이럴 때 내리면 가게 사장들이 알아본다. 보고서 셔터를 내린다. 저놈을 막아야 돼. 이러면서 푸른 주스다. 깊은 물이다. 상인들끼리 디버터 디버터 3 이러면서 푸른 얼러트. 제 행색이 상인 같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안색이 안 좋아서일까? 경비원께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경비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혹시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경비원. 지금은 옆 건물로 나가셔야 돼요. 나가서 바로 오른쪽으로 꺾어서 50m 정도만 가세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불이 나게 나와서 옆 건물로 달려갔고 필사적으로 화장실을 찾아 달려가 정말 다행히도 현대 문명 일원의 조롱성을 해치기 전에 화장실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의 경험도 적지 않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이제 이해했습니다. 다음 문장 때문입니다. 네네. 대장내시경 받기 전날에 그 맛없는 약을 복용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네. 방류한다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 것만 같은 그 현상. 네. 방류의 시간이 끝나고 내 존엄성을 지켰다는 자부심, 한결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다시 차에 올라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이 제품의 용도를 소개해 주신 겁니다. 그러게요. 건강검진 전날. 그거 안 주면, 네. 혹은 그게 너무 맛없다고 생각되면
귀가한 뒤에도 그 여파로 몇 차례 방류가 더 이어졌고, 아, 보통이 아니군요, 이게. 그러니까요. 읽어야 되나요? 아, 정승호 씨와 우리만 서로 양해하기로 합시다. 네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꾸 더러운 얘기 죄송합니다. 이 파괴적이었던 경험에 충격을 받아 찾아보니. 그렇죠. 이 상품은 기존의 푸른 주스에다가 변비약 유사 성분을 추가로 넣었다고 하더군요. 이게 가능한가요? 법상으로? 그게 이제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건강, 기능식품이 있고 약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임상실험을 할 때 효능이 70% 이하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이상이면 약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 사이에도 어떤 그런 미세한 선이 네네, 있어요. 있겠죠. 그래서 약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하는 식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니까. 그건 우겨 넣을 수 있죠. 와,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의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이거는 성분을 추가한 거니까 정말로 이게 이런 일이 필수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네.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렇다면 좀 더 홍보의 기능을 명확하게 고지해야겠네, 기능을.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지만, 꾸룩꾸룩 소리가 나고 가스가 찰 수 있다라는 그것은 거의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주는 약에 붙어 있어야 될 것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특별한 의의가 없이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있어야겠네.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게임 0제로나 아니면 사다코 이런 거 이제 모델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 패키지를 보는 순간 먹으면 무슨 일이 있구나라는 걸 만약에 홍보를 한다면 사다코도 굉장히 빨리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평소보다 빨리 나온다. 천천히 나오지 않고 비켜. 그리고 좀 이따 또 나와. 계속 나온다. 사다코가 깊은 물에서. 사다코도 TV에서 나오자마자 화장실로 가요. 그러니까요. 이 집 화장실은 어딨냐고. 그 경비원이 말해줘야죠. 바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50m 정도 가라고 하면 빨리 우리 집에서 퇴치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프로듀서로서 이 방송과 관련해서 제가 지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연은 웃기면 웃기는 거고 안 웃기면 안 웃기는 거지만 대장 장르는 너무 웃기면 안 된다 이런 제가 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왜냐하면 이미지가 굳어지니까. 그렇죠. 내가 걱정해야 되는 문제야.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막 적나라하게 다루고 막 더럽다, 웃긴다 이렇게 다루려고 접근한 적이 별로 없죠. 그럼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 장은 원래 대장은 말을 하고 우리한테 일을 시키고 하는 거다. 내를 지배하는 거다. 이렇게 어떤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으로 장본주의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외부 경험에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뚜렷한 경우는 또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김밥 이후로 블로그 후기 제목들도 얕보다 큰일 주의, 효과가 너무 좋아 마시기 두렵다 이런 무시무시한 제목들이었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신기한 게 보이면 일단 사 먹고 보는 제 행동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 마물 주스를 여사님께 한 병 드렸는데 저 처음부터 걱정했어요. 예. 괜찮으신가요? 네. 사장이라는 놈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상한 주스를 줬다고 생각하실지 죄송해서 지금까지 차마 여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 상태에 따라 고마워하실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상태의 문제죠. 상황의 문제죠. 어느 곳에 계셨느냐. 그렇죠. 댁에서 드셨고 댁에 계속 계셨다면은 고마울 수도 이제 있지만 직장에서 만나는 사이니까 직장에서 주셨을 것이고 평상시에 늘 하시는 일은 하우스키핑 아닙니까? 그렇죠. 하우스키핑이라는 게 피크 타임이 있어요. 10시에서 12시 사이 겁내 바쁘죠. 맞아요. 그때 줬죠? 그럼 퇴사라는 뜻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건 명백한 노동 탄압입니다. 일부러 실적을 낮추려는 사장의 꾀미죠. 네. 지금 그 자리에서 한 병을 까먹었다고 했었고 본인은요, 정승호 씨는 그렇죠. 여사님 드리고 그 자리에서 까먹었고 그리고 이제 퇴근까지
한 4-5시간은 걸렸다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부디 여사님께는 네. 큰일이. 퇴사하지 마시라고. 네. 간곡히 한번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단시간에 파괴적으로 밀어내는 깊은 물이 아니라 평소에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주는 액세스몰의 매일매화도 섭취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유산균을 복용하고 있지만 매일매화의 성분을 보니 단순 차전자피 추출 식이섬유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복합 유산균이 2,000억이나 들어있어서 저 이 네. 단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CFU/gram. 네. 시중 유산균 제품 대비해서도 좋더라고요. 시중 판매되는 유산균들이 100억이네, 250억이네 하면서 아웅다웅하고 있는데 말이죠. 네. 그러면서 딱히 유산균 들었다는 내용을 전면 홍보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왜 때문일까요? 우리 사장님들이 장사할 줄 몰라서 그렇죠, 뭐. 네. 그렇군요. 액세스몰이 방송의 영향력에 비해서도 매출이 셉니다. 네. 그런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더러움 때문에 사연이 채택될 가능성이 낮겠지만 좋게 된 일은 요파시 사연으로 쓰는 것이 인지상정이기에 사연 써서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디 이번 회차는 이런 사연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 그래도 괜찮은 시간과 타이밍과 장소에서 청취하시기를. 그렇습니다. 다 끝나고 얘기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청취자분들께서. 정성실 사연이었고요. 누구셨죠? 딜도, 친구에게, 친구랑 같이 차 탔다가, 네. 딜도 얘기 나와서, 따라하는 그분처럼. 그렇죠. 누군가한테 처음으로 요파시를 들려주는 회차가 되지 않기를. 조심하시고요.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공지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각자 조심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